우리 소개를 너무 거창하게 해주신 것 같은데,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저는 방금 소개받은 일본을 낳은 나라 금강가야 왕국 책을 저자로서 오늘 요 대목보다는 제목을 일본도 단군의 자손이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제목을 우리 출판하시는 어떤 분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좀 쇼킹하죠 그랬더니, 쇼킹한 게 아니라 황당하대요. 어쩌면은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단군의 자손이다, 좀 어이없는 말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우리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일본 사람도 우리의 단군의 한 갈래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인류는 나무에서 내려와 걷기 시작하면서 인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원숭이와 같이 유인원들은 나무 위에서 살았죠. 그런데 나무 위에서 인간은 내려와서 직립보행을 시작하면서 비로소 인간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인간은 직립보행만 한 것이 아니라 살기 좋은 곳으로 인류의 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점점 살기 좋은 곳으로 이동을 했는데, 지구가 옛날에는 굉장히 빙하기가 있었죠. 그래서 온 지구촌이 빙하의 얼음으로 다 덮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이 바다가 지금보다 훨씬 더 낮게 이렇게 형성이 됐었죠. 그래서 여기에 아프리카에서부터 출발한 인류의 조상이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거쳐가지고 걸어서 이 한국과 중국과 일본으로 올 수 있었는데, 이 한국까지 걸어오는데 여기에는 지금보다도 더 걷기가 좋았던 게, 해변가를 통해 가지고 걸어왔을 때 동남아와 중국과 일본과 한국이 다 땅으로, 육지로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걸어서 오고 갈 수 있었고, 동해 바다가 호수처럼 이렇게 갇혀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프리카에서 출발한 오늘날의 우리 현생 인류라고 하죠. 오늘날의 우리 인류의 조상들이 네안데르탈이라고 약간 서양 사람의 그런 인종하고 같이 만나면서, 지금은 이 네안데르탈인이 멸종되고 없습니다만은 이분들하고 같이 결혼도 하고 피가 섞이게 되죠. 그 다음에 데니소바인이라고 하는 사람들하고도 혈통이 섞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인종에게도 흑인종의 피, 또 백인종의 피, 모든 피가 섞여가지고 내려와서 인류는 어떻게 보면은 다 한 가족과 같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네안데르탈인이라고 그랬는데요. 우리 북한의 평양의 역포구역이라는 지역에서 인류의 우리 화석이 발견됐는데, 지금부터 10만 년 전에 사람이 발견이 됐는데, 이 네안데르탈인이었어요. 근데 좀 나이가 어린 7살에서 8살 사이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슬기 사람이라고 하고 호모 사피엔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사람은 현생 인류라고 하죠. 현생 인류라고 하는데, 지금부터 4만 년 내지 3만 년 전의 사람으로서 평안남도 덕천군 승리산 동굴에서 발견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슬기슬기 사람이다. 좀 더 진화한 현생 인류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발견된 사람은 만달린이라고 합니다. 만달린은 한 3만 년 전의 사람이고요. 흥수아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남한 충북 제천의 두루봉 동굴 속에서 이 화석이 발견이 됐는데요. 저기 앞에 사진에서 보듯이 이렇게 어린 아이가 5살부터 6살 난 아이인데, 이 아이가
그 유골이 이렇게 반듯하게 누워가지고 발견이 됐는데요. 이 유골의 이제 그 발견자 이름이 김흥수입니다. 그래서 김흥수가 발견했다 해서 이름을 흥수아이라고 지었는데요. 이 유골은 참 좀 특이한데 이 가슴 쪽에 꽃가루가 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조사를 해봤더니 그 꽃가루가 국화꽃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이 죽으니까 그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국화꽃을 꺾어다가 이 자신의 자녀의 그 가슴에다가 꽃을 얹어준 것이죠. 지금부터 약 4만 년 전에 우리 현생 인류면서 우리 이 한반도에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그런 정서를 그 시대에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 옛날에도 그렇게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2000년 2월 달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박물관 전시 유물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발간을 했는데, 그때는 기원전 1만 년경, 지금부터 한 12,000년 전에 시베리아 지방에 있던 여러 민족들이 이 만주를 거쳐서 또 그 한반도로 점점 이동해 오면서 한반도에도 신석기가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한반도의 신석기는 대개 1만 년 정도에 시작이 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 한반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저 시베리아 쪽에서 온 것이다 하고, 그때에 이게 이 박물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모든 학자들이나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완전히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계기가 된 게 세계 최초의 2만 년 전 신석기 유물이 발견이 됐는데, 구석기 시대는 지금부터 한 70만 년 전에 구석기 시대인데, 구석기 시대가 얼마간 유지됐냐면 69만 년 정도 되다가 신석기는 1만 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만 년 전부터 신석기를 쓰게 되면서 그때부터 사람의 문화,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사람의 문화가 꽃피기 시작했던 역사라고 하는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인류의 1만 년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전남 장흥에서 구석기 유적 가운데서 신석기 유물이 20점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석기는 뭐냐면은 옛날에 어렸을 때 배웠다시피 돌을 이게 깨트려 가지고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신석기는 뭐냐면 돌을 갈아 가지고 이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갈아 가지고 쓰는 그게 이제 신석기인데, 그 연대가 측정을 해 보니까 중심 연대가 22,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더 빠른 거는 25,000년 되고 안 되는 거는 2만 년 밑으로 되겠지만 중심 연대가 22,000년 될 정도로 이게 세계에서 최고의 오래된 신석기 유물이 전남 장흥에서 우연한 기회에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 교수가 고고학 박 교수가 이걸 지나가다가 공사장에서 발견을 하게 됐는데, 여기에 유물 가운데서 놀라운 게 또 하나 나오는데 뭐냐면은 흑요석이라고 하는 돌이 발견이 된 겁니다. 이 돌이 우리 그 장흥 일대에서 나는 게 아니고 일본의 큐슈나 북해도에서 나는 돌이었어요. 또 백두산에서 나는 돌이었어요. 그 어떻게 거기에 전남 장흥에서 그러한 돌이, 그 흑요석이라고 하는 돌이 발견됐느냐. 이 흑요석이라는 돌이 제가 어렸을 때 봤습니다만은 굉장히 단단하면서 굉장히 이게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칼 대신에 뭐 이렇게 쓸고 자르고 뭐 하는 데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화살도 이걸로 화살촉을 하면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흑요석을 일본에서부터 가져왔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그렇게 일본에서 가져왔느냐. 이게 그 남해안 바닷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남해안에서 스시마에서 또 이끼섬이라고, 스시마와 큐슈 중간에 있는 이끼섬이라고 섬이 있습니다. 그 섬을 거쳐서
일본의 큐슈 북쪽에 서북 쪽에 그 교류가 된 것이죠. 계속 일본과 한국의 한반도의 제일 밑에 해안가를 중심으로 22,000년 전에부터 벌써 광범하게 이렇게 교류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물건이 오고 가고 하는 그러한 결과로 이런 부산에서도 동삼동, 그 다음에 김해의 범방, 그 다음에 통영 이런 데서 일본에서 나는 흑요석이라고 하는 이 특이한 그 화산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 그 화산에서 나오는 이런 돌이 여기에서 있었다.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통영에서 나온 개 이빨로 만든 그 장신구, 그게 통영에서도 나오고 일본에서도 똑같은 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거는 뭔가 교류가 그때 당시에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일본의 토기를 조몽토기라고 합니다. 일본의 신석기 시대의 토기를 조몽토기라고 하는데, 이 조몽토기가 부산에서도 우리 부산 동삼동 저쪽에 영도 쪽이죠. 거기서도 발견이 됐죠. 또 조개 껍질도 일본에서 나는 것, 한국에서 나는 것 이렇게 오고 가고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22,000년 전에 도대체 저 현해탄 바다를 어떻게 건넜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8,000년 전에 배가 발견이 됐습니다. 창녕에서 뻘 속에서 발견이 됐는데 더 그 전에도 배가 있었겠죠. 근데 이 배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 배에 사람들이 타고 고기도 잡고 하는데 일본까지는, 한국에서 일본까지는 해류가 흐릅니다. 해류를 타고 가면은 저절로 이 거제도나 이런 쪽에서 해류를 타게 되면은 스시마에 닿을 수도 있고 큐슈에도 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 배를 타고 이 신석기 사람들이 이 배를 타고 사냥을 많이 했는데, 심지어 이런 배를 타고 고래도 사냥할 수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일본하고 한국은 그때부터도 8,000년, 2만 년 전에도 교류가 있었다. 서로 많은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본의 벼농사를 일본에서 벼농사가 중국의 남쪽 지방에서부터 북쪽으로 올라와 가지고 이 그 한반도를 거쳐서 일본에 전래되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중국에서부터 벼농사, 양자강 남쪽에서 벼농사를 시작해 가지고 한국으로 퍼졌지, 이렇게 되게 생각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벼농사는 저 중국의 남쪽에서 야생벼가 있어서 거기서 농사가 시작이 되었지. 그런데 요번에 놀라운 어떤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청주 소로리라고 하는 마을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벽시가 나와버렸어요. 지금까지 중국에서 알고 있던 그 벽시보다 3,000년 이상 앞서 있는 그런 오래된 벽시가, 그것도 그냥 야생 벽시가 아니라 이 재배를 해가지고 인간이 재배를 해서 농사를 짓는 그러한 벽시가 세계 최초의 벽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벼농사의 시작이 지금 중국에서 시작됐다 했던 그 이론이 지금 와가지고 혼란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키가 안 박지. 예. 자꾸 뒤로 넘어가는.
certainly could be. It seems very likely, in fact. And I'm totally fascinated that there's really rice here that early, whatever stage it is. I think it's very interesting that there would be rice. 我说不好，我就是说你对现代这个学术界关于水稻起源的这种理论啊，是一个极大的冲击，就是说不符合现在哪一个理论都不符合，所以，但是理论是要根据实际情况来做的，所以你这个如果现在我只能说是受到了很大的冲击，但我 예. 지금까지 알고 있던 벼농사는 중국에서 시작됐는데 따뜻한 중국에서 시작됐는데 했는데 한국에서 그거보다 몇천 년 전에 벽시가 나오니까 이건 자기 이론으로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혼란에 빠져가지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자기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이. 그리고 미국 사람은 이건 대단한 사건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군 조선이라고 하면은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얘기로 생각을 하고 다 그게 뭐 진짜 있었겠어? 다 헛소리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군 조선에 대해서 많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당군 조선을 평양이라고 하는 한반도에 국한돼서 보다 보니까 그런 그 시각이 나오게 됩니다. 이 시각을 우리 좀 더 넓게 가지면은 요하 일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하라고 하면은 너무 먼 곳에 있지 않느냐. 만주 저 서쪽 끝에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고구려의 안시성이나 고구려의 요동성이나 전부 다 요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시대 그 전에는 어떻겠습니까? 더 서쪽으로 우리의 경계가 당군 조선의 경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 당군 조선이 있었던 시절을 하가점 하층 문화라고 합니다. 고고학적으로는 그때가 4,300년 전부터 그 기원전 1,500년 전까지 그러니까 4,300년에서부터 3,500년 전까지 이 하가점 하층 문화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성이 그 유적이 있습니다. 한 4,000년 전에 성이 이렇게 돌로 쌓여져 있었는데 이 성은 그 고구려 성하고 쌓은 방식이 똑같은 겁니다. 중국 성은 이 성 앞에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데 고구려 성은 뭐가 있느냐면은 요 앞에 이 사진에서 보듯이 튀어나와 있어요.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데 이걸 전문적으로 말해서는 치라고 합니다. 이 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적을 맞아서 성에서 싸우는 데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 치가 있으면은 적을 앞에서만 아니라 옆에서도 또 뒤에서도 공격할 수 있는 3면에서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싸움에서 유리한데 이런 성벽이 고구려에 개성될 수 있는 그 성벽이 4,000년 전에 이미 성벽이 만들어져 있었고 성이 있었고 거기에 도시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4,000년) 전에 성자산이라고 하는 요하에 있는데 이 요하의 성자산이라고 하는 데서 조기 국가 그러니까 지금의 현대 국가 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최초의 국가의 모습을 갖춘 그러한 산성이 있었다. 이 산성 속에는 어떤 귀족들이 살 수 있는 지역도 있고 군사들이 살 수 있는 지역도 있고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어서 이 모든 산성을 통해서 국가의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이미 닦여졌던 게 4,000년 전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군의 역사가 없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우리나라의 묘제를 보면은 고인돌 묘가 전국에 깔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의 고인돌의 70%가 한반도와 이 만주 요동 쪽에 있습니다. 70%, 80%가. 그래서 왜 이렇게 그 고인돌이 많이 있느냐? 고인돌은
보통 사람의 무덤이 아닙니다. 굉장히 그 좀 힘 있는 사람의 무덤인데 전 세계에 고인돌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은 그 고인돌을 만들 수 있는 주체적인 정치 세력이 있어야 이게 만들어지지 혼자서는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엄청난 무게에 그 돌을 옮겨와서 묘를 쓴다는 것은 엄청난 거기에 힘이 필요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만주 요령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똑같은 묘제가 이 한반도 끝에까지 전해지고 이 한반도 끝에서 심지어 일본 북쪽인 큐슈 북쪽의 후쿠오카까지도 이 고인돌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인돌에서 또 나오는 그 어떤 청동기가 나오는데요. 3000년 전부터 이 고인돌과 비파형 동금이라고 하는 이러한 청동 무기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동 무기를 통해서 한반도는 그 만주와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이고 이 비파형 동금은 상당히 청동 기술로서 발전되어 있는 형태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청동 주물을 만들어 가지고 주물로 이걸 떠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청동이라고 하면은 그 청동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최초의 청동 기술은 이것보다 앞서 있는 4000년 전에 청동 기술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당군 조선은 이러한 청동기 문화를 가진 그러한 당군 조선의 역사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청동기, 청동 비파 모양을 닮았다 해가지고 악기인 비파를 닮았다 해서 비파형 동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국의 청동금하고는 모양새가 틀립니다. 중국의 청동금은 직선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청동금은 이게 그 비파의 모양을 닮아가지고 이 청동금이 이 한반도 끝까지 저 위에서 시작해가지고 점점 밑에까지 이 한반도 제일 밑에까지 점점 퍼져나왔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청동 비파형 동금이 기원전 3, 4세기쯤에는 이렇게 세형 동금이라고 이렇게 날씬하게 실전적으로 그 전쟁에 쓸 수 있는 그런 무기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무기로 바뀌게 되는데 이 무기 세형 동금을 다른 말로는 한국형 동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한반도에서만 발견이 되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그 평양을 중심 삼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점점 밑으로 퍼져서 일본에까지도 일부가 이렇게 나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요 도표는 제가 그린 게 아니고 인터넷에 있는 것을 활용을 했는데요. 이 왜 활용을 했느냐면은 이 도표가 저하고 생각이 많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가 일반 그 사학자들은 아직도 평양에서 당군 조선이 생겼고 기자조선도 평양에 있었고 위만조선도 평양에 있었다고 알고 있지만 만일에 기자조선이 평양에 있었다면은 평양에 그 은나라의 청동 그 기물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은나라는 분명히 청동기가 많은 그런 나라였고 거기에서 기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중국 은나라의 왕족이었어요. 왕족이었고 그 미자라고 하는 그 은나라의 마지막 왕자의 스승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그 청나라의 제사 지내는 그릇을 가지고 다 탈출을 했다. 은나라가 망할 때에 탈출했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게 이 평양 주위에 어딘가는 나와야 되는데 그런 청동 소치나 이런 게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이게 나왔는데 어디서 나왔느냐? 요령성 객자현에서 나왔어요. 요하 있는 데서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가 기자가 온 곳이 거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까지밖에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도표를 다 설명하자면은 한이 없는데 우리가 평양이 만일에 그 지금 사학자들이 주장하듯이 한사군이 거기에 있었다면은 한사군의 그
그 시절에 한사군의 유물이 그때 당시에 기원전 3세기에부터 철기 시대로 넘어질 때까지 중국계 유물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한국형 세형 동금이 거기에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파형 동금을 1000년 전에서부터 지금부터 3000년 전에서부터 비파형 동금만 쫙 나왔고 그 이후에 2300년 400년 전에는 세형 동금만 나왔어요. 한국형. 그러니까 중국의 유물이 들어왔다면은 중국 사람이 와서 다스렸다면은 중국계 유물이 나왔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거는 이 위만 정권이 여기 그림에서는 나나 지역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기자조선의 마지막 왕이 준왕이라고 하는데 준왕이 위만한테 망하면서 피신 온 것이 어디냐? 우리 지금의 전라도 쪽입니다. 충청도 전라도 쪽. 그래서 이쪽으로 피신을 왔는데 이쪽을 그때 당시에는 마한이라고 했습니다. 이 마한이 있었는데 이 마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도표만 설명하자고 해도 너무 오래 걸리니까 여기는 넘어가겠습니다. 기후방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기자가 동쪽에 와가지고 어느 나라에서 제사 지내던 그릇을 여기다가 제사 그릇을 묻은 거예요. 파묻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장강이라고 하는데, 교장갱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방정이라고 하는 건 네모난 솥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우라고 하는 이름이 써 있었어요. 기우아의라고 당시에 글자로 새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8,000년 전에부터 빗살무늬 토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빗살무늬 토기가 만주에서부터 이 한반도에까지 빗살무늬 토기를 중심 삼고 토기가 있었는데 중국의 토기는 우리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 중국의 제일 위에 있는 거는 채문토기라고 해서 토기에 색깔이 화려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런 색깔이 들어가 있는 도자기고요. 토기고요. 밑에는 흑도라고 그래서 색깔이 까맣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도자기를 가진 문명이 서로 충돌을 해서 많은 전쟁도 하고 그런 그 역사가 중국의 6,000년 신석기 시대의 토기들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게 빗살무늬 토기였죠. 그런데 일본은 그 당시에 조몽토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몽토기가 유행을 했는데 한국은 빗살문 토기. 이게 이 그림에서 왼쪽에 있는 게 빗살문 토기고 이 빗살문 토기를 일본에서 야요이 시대에 받아 들어가면서 일본에서는 이게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조금 못 만들었어요. 모조품이라 가지고 조금 우리는 여기에 질서정연하게 무늬가 들어가고 이게 제대로 만들었는데 일본은 조금 뭐 좋게 말하면 모조품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조금 질이 떨어지는 걸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게 요 손잡이가 솥불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각파수 부호라고 합니다. 한문으로 우각파수 부호라고 하는데 손잡이가 그런 항아리가 있는데 저쪽은 한국 거, 이쪽은 일본 건데 한국 거는 이게 모양이 이쁩니다. 이게 항아리가 이쁘게 잘 생겼는데 여기는 울퉁불퉁해요. 왜 그러냐면 한국 거는 이게 물레를 돌려가지고 이게 고르게 예쁘게 그릇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일본은 그게 안 되니까 손으로 만들다 보니까 울퉁불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선 반도의 무문 토기가 와 야요이 토기라고 하는데 야요이는 뭐냐면은 일본의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가 조몽토기 시대고 이게 이제 새롭게 한반도에서 건너간 청동기 시대가 2300년 전에
지금부터 2300년 전부터 기원 후 300년, 그러니까 한 600년 기간의 야요이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 야요이 시대 때에 이런 토기들이 한반도에서 건너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토기만 건너간 것이 아니라 이런 농사 짓는 도구들도 넘어가게 됐는데요. 저 위에 보면은 반달 돌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멍이 2개 있는데 거기다가 끈을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손가락을 딱 끼워가지고 그걸 낫 대신에 벼를 농사를 지면은 이삭만 딱딱 따는 거예요. 그런 농사 짓는 기술이 그 도구들이 일본 큐슈 북쪽에 서북 쪽에 이게 후쿠오카 현 또 사가현 구마모토 현 이쪽으로 많이 이렇게 돌도끼와 더불어서 이렇게 분포 지역이 되는 것은 농사 기술이 이쪽으로 한반도에서 전해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여의 송국리 돌칼인데요. 이 삼각형으로 생겼죠. 이거는 한쪽으로 쓰다가 날이 무뎌지면은 반대쪽으로 돌려서 쓸 수 있는 뭔가 더 혁신적이고 발전된 그 벼농사의 기술이었습니다. 벼농사의 문화가 그 다음에 금속 문화에 일본에서 도래라고 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쓴 게 아니고 일본의 박물관에서 이렇게 했는데요. 이런 벼농사 기술 금속 문화가 도래를 했다 했는데 이 도래는 뭐냐? 건널 도자입니다. 그런 건널 도자인데 뭘 건너냐? 물을 건너서 왔다. 일본에. 근데 물은 뭐냐? 현해탄을 건너서 왔다. 그 현해탄은 조선반도로부터 기원전 4세기경 조선반도 남부로부터 벼농사 기술을 비롯해서 마제석기, 단도마연토기, 치성묘라고 했는데 치성묘는 고인돌 묘를 말하죠. 환호심락 이런 것들이 일본 큐슈에 전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만인이 일본으로 춘천에 고조선 마을이 얼마 전에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레고 마을이라고 하는 유락하는 그런 그 마을을 만들려고 영국하고 그 계획을 세웠다가 여기서 공사 중에서 이게 2400년, 500년 전에 마을이 발견이 됐습니다. 작은 것들이 보이지만 여기에 수많은 집들이 그 당시에 그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그 다음에 철기 시대에 이어지는 이러한 그 마을이 여기에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토기들도 나오고 생활 도구들도 나오는데 청동도끼, 청동금 이런 것들이 이미 2300~400년 전에 그 고조선 시대에 해당하죠. 그 고조선 시대에 이미 이런 마을이 우리 춘천에도 있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마을이 일본에도 있게 되는데 요시노가리라고 하는 유적입니다. 여기는 후쿠오카에서 약간 밑으로 내려가고 사가현 쪽에서 가까운 한 10km 정도 떨어진 남서쪽으로 남동쪽으로 있는 마을인데요. 요시노가리 마을인데 여기에 그 방어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한반도의 모양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람들이 묻히는 무덤을 요시노가리 동널이라고 하는데 항아리를 2개를 이렇게 포개 가지고 거기에 묘를 만드는 거죠. 그 관을 시신을 그 안에 넣고 장례를 지내는 이 동널이 굉장히 그 많이 그 요시노가리 주위에 묘가 되게 이게 제일 많은 묘가 주로 돼 있는데 이 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묘를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은 그 조상들에서부터 이어지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고 우리 조상이 이렇게 했으면 나도 그대로 우리 아버지 제사 장례 지낼 때 그대로 하는 거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조상들이 어떻게 묘를 썼느냐에 따라 틀리는데 이 묘제를 보면은 이 사람들의 조상이 어디서부터 왔다 이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일본의 이 요시노가리에 일본 최초의 마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마을의 묘제가 온감묘인데, 동널이라고 하고 온감묘인데 이런 묘가
똑같은 게 어디서 발견되느냐? 전라도 나주에서 이런 묘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 전에 고인돌을 많이 썼지만 그 이후에 이렇게 동로를 많이 쓰게 되면서 이 동로를 쓰는 묘제가 만인들의 묘제다. 이 만인들의 묘제에서 이 일본의 요시노가리의 묘제가 나온 것이다. 그러면 그 요시노가리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만의 후손들이 그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일본인의 그 조몽인이 있고 조몽인 다음에 그 이제 야요인이 나오는데 조몽인은 말하자면은 좀 그 아메리카 인디언과 같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치면은 근데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이 진짜 오리지널 일본 사람이다. 그런 수 있는데 이 일본 사람들의 묘제가 만 사람의 묘제하고 똑같고 그 만 사람들이 일본에 가가지고 나라를 만들고 농사를 시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들의 혈통은 어떤 사람들이다? 이 만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들. 이 만은 당군 조선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도 당군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영산강 주변의 나주에서 5세기, 기원전 5세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2500년, 600년 전에 인골이 23개가 발견됐는데 이 인골이 신라 사람 인골이나 백지 사람보다도 그 인골이 어디하고 가깝느냐? 교토하고 같다. 근데 요시노가리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교토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유전자하고 이 나주에 있던 사람들하고 이게 혈통적으로 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일본 사람이 당군의 자손이라면 왜 일본어하고 한국어하고 왜 이렇게 틀리냐? 말이 같아야 될 거 아니냐? 조상이 같으면은. 근데요, 이게 한국의 말들은 진한 말이에요. 진한은 뭐냐? 신라가 생기기 전에 진한의 소국들이 있었어요. 12개 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12개 나라에서 진한에서 이제 신라로 통일이 되게 되는데 한국의 말은 신라 말을 따른 거예요. 근데 일본 말은 만의 말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신라의 말이 원래 좀 틀렸어요. 진한의 말이 원래 진한의 말이 최치원이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진한 사람들은 탁수라고 하는 지역에 살다가 왔다. 그 탁수가 어디냐? 북경이 있는데 탁록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 지역인데요. 그 탁수라고 하는 그 강에 어느 쪽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나는 점탁이다, 사탁이다 이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국 가까이 북경 있는 데 살다가 왔기 때문에 이 한반도에 살던 사람하고는 말이 좀 많이 틀린 거예요. 같은 사람이라도 우리가 제주도 방언하고 뭐 북한 사람하고 방언이 틀리듯이 이게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같은 민족이라도 그래서 이 한반도는 진한 말을 이어받아서 신라말이 되고 신라말이 고려말이 되고 고려말이 조선말이 되고 조선말이 오늘의 한국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말은 만 시대의 말이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의 어를 이루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수는 똑같고 그런데 말을 가리키는 명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달라지게 된 것이죠. 나중에는 그 마한 금동관이 무령왕릉과 똑같은 시대에 금동관이 있었고 그 당시에 그 무령왕의 금동 신발과 똑같은 게 발견이 됐는데 이게 무령왕이 언제 사람이냐? 501년에서 523년이니까 그때까지도 마한에는 백제에 못지않은 정치 세력이 마한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제 왕과 비슷한 그런 정치 세력이 있었는데 일본에는 요
두 가지 인종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눈이 이렇게 서양 사람처럼 크고 털이 많고 이걸 옛날 야요인이라고 하는, 조몽인이라고 하는데, 조몽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새끼줄 문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글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글을 문명을 혜택을 단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라고 하는 섬에서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새끼줄로 글씨를 대신한 거예요. 그런데 예, 이제 기원전 지금부터 2400년, 300년 이때쯤에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은 저쪽에 오른쪽에서 보다시피 눈이 좀 가늘고, 그 다음에 눈썹도 짙지 않고 털도 많이 없고, 그 다음에 이런 우리 한국인과 같은 똑같은 혈통의 사람들이 건너가서 일본을 만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야요이인들은, 조몽인들은 점점 푸켓도 쪽으로 밀려나고 또 오키나와 쪽으로 밀려나고 점점 그 사람들은 멸종의 단계에 있어서 지금 현재로는 저쪽 푸켓도 쪽에 조금 일부 아이누족이라고 하는 형태로 남아져 있습니다. 그 외에는 나라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남아져 있는 사람들이고, 일본의 대개의 사람들은 야요인인데, 야요인의 이 사람들은 지금은 많이 혼혈이 돼가지고 일본 사람 가운데 좀 털이 많은 사람, 또 눈썹이 짙고 그런 사람들은 이 조몽인의 혈통이 섞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조몽인은 세 가지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처음에는 마한에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변한에서 넘어가고, 세 번째는 가야에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고분 시대에는 백제인들이 많이 넘어가게 되는. 그래서 일본의 주류는 한민족의 그 피를 받은 사람들이 일본인의 주류다. 그래서 저는 당군이 바로 일본인도 당군의 후손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너무 지금 시간이 이게 생각보다 많이 걸리네서 이게 강의를 다 할 수가 없고, 변한 시대에 변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12개 나라가 있었는데, 이 12개 나라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변진 미오야마국이 있습니다. 변진 미오야마국인데, 변진이란 말은 변한이란 말이고, 미오라고 하는 말은 아름다웠다는 말이고, 야마는 원래 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산이 있는 나라, 그 산이 있는 나라가 원래 고령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야마를 다른 말로는, 한문으로는 사마라고도 읽고 야마라고도 읽는데, 일본에 가가지고 이 나라가 야마대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마토라고도 하고 또 사마대국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일본 사람이, 학자가 얘기하기는 일본에는 30개 나라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30개 나라 가운데 8나라가 큰 나라다. 그 가운데서 구야한국이라는 곳이 있는데, 구야한국이 이게 가야국이 구야한국이 된 것입니다. 구야한국이 가야국이 됐고, 구야한국이 되기 전에 변진 구야국이 구야한국이 되었어요. 그래서 가야의 이 구야한국에서부터 일본의 사람들이 건너가게 되는데요. 여기에 일본 사람이 야요이 시대의 왕국이라는 그 글을 썼는데,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외인이란 야요이인과 관계가 있다. 야요이인은 도레인이므로 외인의 조국은 일본 열도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바다를 건너서 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조국은 여기 일본 땅에는 없다. 그럼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다 건너 일본 땅에, 바다 건너는 한반도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일본 사람들의 고향은 한반도 남쪽에서 건너갔는데, 일본에 먼저 건너간 사람이 있고 아직 안 건너간 사람들이 있고, 처음에는 두 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구야 한국이랑 김해가 금강가야인데 그 금강가야의 김해의 구야 한국에서부터 자기들은 건너가서 일본을 만들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야 한국이라는 말은 이게 좀 중국 사람들이 기록을 하면서 개구자를 써가지고 우리 외국이니까 아주 나쁘게 이렇게 써서 그렇지 이게 구야 한국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일본의 금속 문화에 대해서 전부 다 한국에서 전래되었다. 예,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김해의 그 청동칼과 일본의 칼이 닮아 있고 창원에 이런 다홀이라고 하는 데 있는데 거기에서 그 철기 유물이 일본에 전래됐는데 이 다홀이라는 곳을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야요인들의 고향이다, 고국이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다오리에서부터 출발해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의 큐슈의 여러 나라들이 건국이 되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붓도 있고 그 당시에 칠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구지로에나 이런 데도 철기 유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김수로 왕이 가야국을 건국할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집들이 지어졌고요. 그 다음에 왕비의 무덤입니다. 김수로 왕비의 인도에서 왔다고 하죠. 근데 인도에서 왔다고 하는 그 근거가 요 최근에 그 57호라고 하는 가야의 무덤 속에서 3명의 사람이 순장이 됐는데 여자 한 사람 가운데서 인도 타밀계의 유전자하고 일치하는, 그래서 인도에서 왔다는 말이 황당한 말이 아니라 근거가 있는 말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는 일본의 가라치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일본의 그 큐슈에서 큐슈에 한국에서 가자면은 스시마를 거쳐서 가자면은 처음에 닿는 곳이 가라치인데요. 이게 원래는 가라의 항구다. 그래서 가라국의 나루터다 해가지고 가라치인데 이걸 일본 사람들이 나중에 한국이라고 한자를 당나라 당자로 고쳤어요. 그래서 발음은 가라라고 똑같이 읽는데 원래는 그 의미가 틀리죠. 이게 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최초에 있었는데요. 스시마에 와다스미 신사라고 하는 신사가 있었습니다. 그 신사에서 원래 한국말로는 와다가 바다가 되고 그 다음에 도미가 원래 일본말로 스미가 되면서 이 같은 바다라고 하는 말이 쪼개져 가지고 일본과 한국이 사용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앞에 보면은 이렇게 도리라고 하는 그 이제 문이 이렇게 쭉 바닷속에 있는데 이 앞쪽을 보면 어디로 가느냐? 한반도를 향해서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 배를 갖다가 귀중하게 모셔놓고 씨름판을 거기에 아주 귀중하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묘견 얘기를 지금 다 할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 다 넘어가겠습니다. 요번에 그 대성동 고분, 김해 대성동 고분에서 이렇게 그 버클처럼 금동으로 만들어진 용문교차 운주라는 게 발견이 됐는데 92로 무덤에서. 근데 이 무덤에 이거는 기마 민족들이 사용하는 말의 장신구입니다. 그런데 이 장신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장신구 다음에 만들어진 게 비슷한 게 부역의 라마동 고분군에서 발견이 됐고 그 다음에 발견된 게 광개토 대왕의 무덤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제일 오래된 순서가 대성동 고분 91호, 그 다음에 부역의 라마동, 그 다음에 광개토 대왕인데 제일 섬세하고 제일 잘 만들어진 게 대성동 고분군에서 나온 그 용문교차 운주다. 그러니까 그 고분에서 나온 그
무덤 자체에서 나온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그 왕이었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 무덤에서 금동관이 발견이 됐는데 금동관의 모습이 이게 아니고 29호에 금동관이 발견됐는데 그 금동관의 모습이 부산 복천동에서 발견된 그 금동관하고 같은 모습이다. 그 다음에 88호에서 금동 대금구라고 하는 게 발견이 됐는데 이런 이게 전부 다 부여계통의 유물하고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여계의 왕이 이쪽으로 남하했지 않느냐. 그래서 김해에 가야국을 건설하고 이 사람들이 부여에까지 일본에까지도 진출해서 일본 천황가에 큰 어떤 영향을 미쳤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신공항호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파영동기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이 파영동기가 굉장히 그 일본의 천황 무덤에서나 한두 개 나올 수 있을 정도로의 굉장히 그런 이 방패 앞에 어떤 액을 막아주는 그런 신령스러운 그런 청동 어떤 엠블렘, 마크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인데 이게 김해에서 한꺼번에 12개가 한꺼번에 나온 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나오는 게, 이 파영동기는 김해에서만 나옵니다. 한국에서는. 일본에서는 이렇게 분포가 쫙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한국에서는 김해에서만 나오고 통영동기라는 게 나오는데 통영동기도 한국에서 김해의 대성동하고 양동리하고 그 다음에 부산 복천동 고분군에서만 나와요. 근데 그 숫자가 일본에 나오는 전체 나오는 숫자보다도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한 무덤에서 뭐 엄청난 양이 나오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놀라죠. 이게 최고 지배자 그 바로 밑에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 천왕급 밑에 사람들인데 그까지도 황족군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이 한국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걸 볼 때 일본과 한국은 굉장히 깊이 연결돼 있다. 가야와 특히 일본은 굉장히 연결돼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마지막으로 좀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 2001년 12월 일본 천황궁에선 이례적인 기자회견이 있었다. 뜻밖에도 무령왕의 후손에 대한 존재는 일본 천황에 의해 밝혀지게 됐다. 私自身としては桓武天皇の聖母が百済の武寧王の子孫であると食日本紀に記されていることに監獄とのゆかりを感じています。 이게 굉장히 이 말이 쇼킹적인 말인데요.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에 일본의 천황이 자기들의 조상 가운데, 자기 조상 가운데 일본 무령왕의 그 후손이 자기 천황의 그 어머니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외갓집 혈통이 그 가운데 한국의 그 혈통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깊은 정을 느낀다. 이런 얘기를 최초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천황가도 한국의 혈통과 하나가 원래 한 뿌리다 하는 건데 이 사람의 아까 얘기한 환무천황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백제 무령왕의 아들이 첫째 아들이 순타태자예요. 순타태자의 그 딸이 고야신립이고 고야신립이 일본의 천황하고 결혼을 해서 낳은 사람이 환무천황인데 이 환무천황이 그 나라에서 교토로 수도를 옮긴 왕이에요. 천황이. 그래서 굉장히 그 일본 역사의 그 천황가와
이 백제계 또 가야계 그 전에는 만개 이런 한민족과 일본의 그 뿌리는 혈통은 굉장히 연결돼 있다. 그래서 일본인이 단순히 외국인이 아니라 그 한국에 정말 연결돼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한반도는 통일신라 시대와 시대를 거쳐서 고려 조선으로 통일시대를 이어가지만 진정한 통일은 아니다. 오히려 일본의 마한, 변한, 가야, 백제 사람들이 전부 건너가서 일본이라는 나라를 만들었는데 지금 단절되어 있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정말 당군을 중심 삼고 이 일본과 한국은 다시 뿌리 찾기 이런 운동이 벌어져야 정말 한국과 일본의 깊은 그 국제 외교 간의 뿌리를 한 조상인 것을 깨닫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